네, 지금 을지로 위에서 노동 관련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환경 분야 이력도 많으시잖아요. 상임위에서 환노위 활동도 하셨고 원래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네. 소각장 우리한테 나온 쓰레기를 태우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운동과 재활용 운동.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과 연관돼서 서울시의원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주어진 별명이 쓰레기 의원이에요. 쓰레기처럼 형편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맨날 쓰레기 얘기만 하는. 그럼 박근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환경 정책이 있나요? 저는 환경 정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요즘 이제 보면 뭐 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거나 뭐 경관 좋은 곳에다 호텔 짓는다거나 덕수궁 옆에 호텔 짓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위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다 무시해 버리거든요. 도대체 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규제 완화되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데가 환경이고 서민들의 삶인데,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현장을 거쳐 오셨는데 을지로위원회가 다녀간 그런 현장들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처음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온 게 을지로위원회죠. 그런 점에서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롯데그룹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가불 문제를 계속 끌어오면서 대기업에서는 계약서상에 을이란 말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볼 때 어떤 조항들이 있었냐면 이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거 얼마나 불공정한 일이에요. 그런 불공정한 조항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또 을지로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을들의 그런 고충들이 좀 이슈화되는 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어요? 이 회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을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회사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니네 국정감사 부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끝까지 버틸 때는 우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행정력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재판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은 또 새누리당이 또 그 수문장 역할을 해서 잘 못 고치게 하고, 그러니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그중에서 을지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보려고 다 노력을 하는 건데 그중에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우리도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회에는 이제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1야당이 갖고 있는 힘을 을지로위원회에 다 쏟아야 됩니다. 그 을지로위원회가 야당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는 소수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당이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할 생각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을지로위원회가 작년 우리는 5월 10일 날 만들어졌는데 우리 100일 되는 날 새누리당에서 손톱 및 가시위원회, 손가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손톱 및 가시 뽑기. 네. 그래서 우리랑 이제 비슷한 서민들, 현장에서 서민들을 돕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근데 그쪽은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막 일을 하면서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그냥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서민들의 삶의 문제, 노동할 권리의 문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문제, 불공정의 해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여당이 진심으로 같이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죠. 사죄하라! 사죄하라!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그냥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진정성 있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노력하고 있는지, 작년에 그 일을 그 법과 제도를 바꿔줘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느꼈던 그 진정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을지로위원회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양유업법은 1차적으로는 그때 이제 합의를 해서 그 대리점주협의회하고 피해대리점주협의회하고 회사하고 합의해서 일단락을 지은 거죠.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기준은 그 사안을 가지고 양쪽이 협상을 타결했을 때예요. 보통 이제 협상 합의문을 쓰거든요. 합의문을 쓰면 타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양상의 문제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 문제가 제기돼서 그거를 타결하면 그걸로 그냥 다 끝나면 좋은데, 또 회사는 다른 형태로 해서 다른 방식의 가불관계를 또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행정당국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한 40명 있는 위원회가 그 어느 회사 하나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닌데 쭉 계속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그럼 앞으로 을지로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이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돼. 온 군데 다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지금 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더 가려면 당이 다 바뀌어야 돼요. 당이 자영업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동 비정규직부, 그리고 재래상인부 이렇게 바꿔야 돼. 가계부채부, 그 을들한테 제기된 현장들 이걸 중심으로 주제별로 당을 현장에 맞게 바꾸는 개혁을, 난 당 개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당을 그렇게 바꿔서 현장에 맞는 당으로 만들어요.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 하나예요. 우리는 당직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을지로위원회 당직자 4명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당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일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